1번 문제서부터 이제 가볼게요. 1번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정보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푸냐면 이제 보통은 1년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후하고 몇 년 후가 다 같이 있죠. 1년과 2년. 그래서 그걸 이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 편법으로 갈게요. 야매로 푸는데 이 정보의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셔서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뺍니다. 그 다음에 안 될 확률을 곱해요. 확률을 곱하고 나누는 거는 자, 따라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나 2년 후에 그 가치를 땡겨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고 n이 1년이면 몇 승이죠? 1승. 2년이면요. 요게 할인율이죠. 할인율. 자, 이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쭉 읽다 보면은 50%가 가능성이면 안 될 확률도 50%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기출문제는 똑같이 내진 않았지만 숫자는 똑같이 낸 게 이게 개발이 되면은 6억 500만 원이죠. 안 되면 얼마죠? 이게 이제 기출이 됐던 지문인데 이렇게 보세요. 6억의 반은 얼마죠? 3억. 500만 원의 반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반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요거를 빼게 되면은 6억 500에서 3억 250을 빼면 반이 되겠죠. 그러면 3억 25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치는 거는 302, 자, 250이니까 500, 0001이 되겠죠. 안 될 확률이 몇 %예요? 그럼 요 50% 곱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쳐보세요. 50%. 자, 똑같이 302, 자, 500, 0000. 곱하기 50%를 눌러보세요. 숫자가 나오나요? 자,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151, 250, 0001이 뜨죠. 거기다가 우리가 나누는 게 일단 1년으로 가볼게요. 1년으로 하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 몇 %예요? 10%. 이게 0.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1로 나누면 1년께 나오겠죠. 나누기 1.1을 해보세요. 나누기 1.1 하고 나왔나요? 그러면 1억 3,750이 1년이죠. 거기다가 지금 몇 년이 됐죠? 2년이 되면은 요 계산기에다가 밑에 는 있죠. 는 찾으셨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 는 똑같게 하는 거 그죠? 똑같은 거. 그거 누르시면은 1년씩 업이 돼요. 그러면 는을 눌러보세요. 그럼 몇 년이 되죠? 1억 2,500이 되는 거고 조용한 거고 3년이면 또 얼마 누르죠? 는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1년이 지나게 되면 그냥요 는만 치시면 돼요. 같다라는 것만 치시게 되면 1년씩 업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내냐면 올해 7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나온다? 그럼 여기까지 치고 여기까지가 몇 년이지 아까? 1년에서 몇 개만 더 치면 돼요. 6개만 더 치면 7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몇 년짜리를 먼저 치고 1년.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빼안나. 빼는 건 어떻게 돼요? 실현해서 미실현을 빼죠. 안은 그냥입니까? 안 될 확률입니까? 나누어서 가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1년에서 끝났다? 2년이면 그냥이야. 는만 치면 돼. 또 3년이면 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년과 2년을 같이 묶어서 물어볼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5번.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뒤에 답이 있겠지만, 이번의 정답은 몇 번만 맞을까요? 요거는 4번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답이죠.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 문제는? 그냥 하나만 찍으세요. 2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팁을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팁은, 자,
하향여가는 어떤 층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읽어주세요. 저소득층으로 전환되는 게 하향이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하향이 되겠고, 저가주택 신축 금지하면은 하향이 되려면 저가 수요가 증가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가 증가 하향. 자, 그걸 남는 게 수도의 가치 상승이 투입비용보다 크면 수선하죠. 그럼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고소득층이 침입하면 무슨 여가가 됩니까? 고소득으로 되고요. 자, 저급에서 투입비용이 더 커요. 그럼 투입비용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선해야 안 해요? 저소득층이 침입해서 하향여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요 정답은 요거는 몇 번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 들어갈게요. 2번 문제는 몇 번만 가장 옳다고 보시면 돼요. 4번만 제일 맞죠? 그러면 1번은 상향이 됐다는 거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오히려 감소하겠어요? 감소죠. 감소하고. 자, 제가 아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갔죠? 그럼 저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 되겠죠. 다시 할게요. 누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향여가예요? 만약에 고가 들어가면 하향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저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죠? 하향여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업택 수선되거나 재개발된 상위 계층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슨 여가로 보셔야 돼요?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사용여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이 주택 개량을 비해 개량료 가치 전부 다 크다. 그럼 개량을 안 하니까 하향여가가 되겠죠. 자, 저급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이 보수 전부 다 크다면 업그레이드 하죠. 그럼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상향이죠. 그럼 여기서 무슨 여가가 지금 바꿨다는 테마입니까? 상향과 하향이 바꿨다는 테마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몇 번만 맞다? 2번 맞죠? 이것도 이제 팁을 좀 볼게요. 자, 팁을 보게 되면, 갑니다. 일단은 아까 요거 팁 봤던 건 같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불량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해요? 시장 실패는 아니에요. 자, 원하는 사람한테 효율적 자원 배분의 가정이죠. 그럼 주택 문제지 저소득 때문이지 주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2번만 맞죠? 1번 주택의 하향여가는, 자, 하향이 됐다는 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저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저가 증가 하향이니까 감소됐을 때요. 저가 수요가 증가됐을 때요. 증가됐을 때고. 자, 주거 분리는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가 정의해볼까는 편익을 추구하고 부는 외부 효과 피하려고 하겠죠. 이거 맞고요. 자, 고가 인접한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해요? 고소득층들이 이제 거기 공원들이 있고 아주 어떻습니까?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할인됩니까? 할증됩니까? 할증되겠고. 자, 저소득층의 주거지에 인접한 고소득층 할인되겠죠. 그럼 할증과 할인이 바뀌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요?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답은 시장 실패입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입니까? 이게 뭐냐면 잘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 그 주택의 자체의 문제예요? 소득의 문제예요? 그럼 철거를 통해서 가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해설이 없으니까.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감소해요? 증가요? 증가. 3번은 할증과 할인이 바뀌었죠. 4번은 시장 실패의 기인이다. 시장 실패의 기인이 아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주택 그 자체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철거를 통해서 가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이걸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는 이 두 문제만 끝나시면 거의 이 안에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테마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대이론, 지대이론이 어렵죠. 학자 이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낫죠. 우리가 그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이름이 많이 나와서 쭉 제가 이제 조금 그 테마식으로 가겠는데,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 없는 실력을 이제 봐야 되니까 4번에 대한 문제를 몇 번으로 정답을, 몇 번만 맞을까요? 요거는 1번만 맞습니다. 맞고요. 그죠. 그래서 요건 1번 맞는 게, 자, 팁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따라서 집가,
지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취재가 됐었는데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에요. 지가가 토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 우리가 명동에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싸죠. 이거 따라서 할인율. 그럼 이자율이 할인율이라면 할인율이 커지면 지가가 떨어지죠. 그럼 지가와 지대는 따라서 비례 관계. 근데 지가와 이자율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하고 그 다음에 준지대. 준지대는 누가 얘기했어요? 마샬. 그 마샬은 준지대라는 거는 지대여 지대에 준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는 단기적으로만 생긴다는 거는 자, 이 기계는 그냥입니까?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 있죠. 그럼 장기에 생겨요? 단기적으로만 생겨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일시적으로 생겨요? 일시적. 그래서 준지대 나오면 항상 영구적이 나와야 된다. 일시적이 나와야 된다. 일시적이 나와야 되고 장기적이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나오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오양마사를 저한테 준 그녀가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갖고 저 먹고 상해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 마사를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그 마사를 주는 그냥이야 짧은 게 나와야 돼. 길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경제지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설명하게 되면 이해를 하셔야 푸는 많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마샬은 그냥 했어요. 준지대였어요.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근데 파레토는 지대라는 토지죠. 토지는 그냥요. 영구적으로 생겨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있는 초과수, 얘도 초과수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론을 가야 되니까 자, 따라서 전용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가라는 용도로 토지를 용도로 우리가 지대를 받는다면 용도가 하나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래서 나다라는 용도가 있으면 자 80만 원을 받는데 가라는 용도가 100만 원 받는데요. 그냥입니까? 20만 원을 더 받습니까? 이걸 따보세요. 경제지대. 그래서 문화받을 수 있는 어떤 걸 전용되지 않게 최소화 받아야 할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라면 자 경제지대는 그냥요 더 받는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 빼면 20만 원이 경제지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노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토지도 나타나서 토지는 생산요소의 대가가 지대고요. 노동은 임금인데 우리가 박찬호 선수라는 사람은 예전에 LA 다저스에 갔던 거는 LA에서 다저스는 100억을 준대요. 한국에서는 1억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9억이 경제지대가 되죠. 그럼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더 받을까요? 어려울수록 더 받을까요? 어려울수록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토지라는 것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수입이라면 칠판주기 만드는데 우리가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그럼 더 받는 거는 전용 수입이에요.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 자, 그럼 경제지대에 대한 정의는 아직 안 나오는데 토지의 총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익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20만 원의 차익이 되는 거죠. 공급이 쉬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가파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계의 반응이라면 이렇게 당기니까 비탄력적이면 그냥이다. 경제지대가 더 많죠. 그래서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토지는 완전히 수직이죠. 받아버리는 게 전체가 다 우리가 전용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탈이면 어떻게 되죠? 완전 탈이면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히 쉽죠. 그때는 다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당연히 얘는 정답이 아까 몇 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1번이죠. 자, 지가와 지대에 대한 소리다. 지가는 장래 발생한 지대를 이자로 할인하기 때문에 지가와 지는 비례인데 지가와 이자는 반비례죠.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벽돌 쳐보세요. 이게
이 기출 문제인데, 자, 요 정의는 전용 수입입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이어서, 자, 이건 경제지대의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그래서 이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게 현재 용도로 지급돼야 최소한의 지급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학원의 원장이라면 이 강사가 딴 데로 가기 않기 위해서는 그냥 최소한 보수를 맞춰줘야 되죠. 이게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전용되지 않게 현재 최소한의 지급액은 경제지대다, 전용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고요. 경제지대는 아까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80만 원 뺀 20만 원이 경제지대죠. 그럼 총수입과 전용가의 차액으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받아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받아요? 비탄력적일수록 더 받겠죠. 그죠? 만약에 경제지대가 전액받으려면 완전 탄력적이어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적이어야 되고, 준지대는 토지 외 고정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영구적이요, 일시적으로 나와요.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만 맞다? 1번.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대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했죠. 전용수입이라는 걸 요거 얘기했고, 전용지대. 자,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자, 따라보세요. 마르크스, 리카르도, 두 가지 학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학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학자에 대한 거를 이제 해봤어요.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맞는 건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만 맞죠. 그죠? 연습 게임을 하고 온다면,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럽니다. 자, 우리가, 비옥도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되고,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는다? 그럼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익이 생깁니까? 수학이 체감할 수 있죠. 한계진 지도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따라서 고전압파. 그럼 잉여를 받죠? 곡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근데 절대들의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강조했다.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다시요. 비옥도 나오면요. 리카도. 학교 다닐 때 왜 소피 마르소라고 들어보셨죠?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건데. 자, 소피 마르소. 마르크스. 절대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힘들어. 자, 한계지는 어떻게, 얘는 그냥이야, 절대야. 그럼 절대로,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하죠? 얘는 무슨 비를 받죠? 그럼 고전압파예요? 신고전압파예요? 그럼 지대가 곡물가격의 하나의 구성요소, 생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보는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서, 자, 5번의 정답은 몇 번만 맞죠? 3번. 자, 그러면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죠. 그러면 이거는 비옥도의 차이의 수학체감 보충 나오면 절대요. 이건 차익지대설이에요. 차익지대설이 되겠고. 자, 차익세 따르면 토지 소유자 나왔어요. 소유자 나오면 이건 차익입니까? 이건 절대지수입니까? 체액정제 요구하죠. 그럼 이건 차익이다. 이건 절대다. 절대. 몇 번이 제일 맞죠?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에서 발생했죠. 맞고요. 자,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에 일치한 한계지. 자,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에서는 발생한다.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서 4번에서 틀린 거는 자,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카도는 고전압파죠.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그러면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로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만 맞다? 3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학자를 이제 보는데, 이제 학자가 또 데이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6번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맞죠? 1번이 가장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자, 이 외에 학자들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어떤 걸 주장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튀네는 위치대에서 얘기했죠.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요. 위치가 튀네? 위치가 튀니까 그냥이야. 너무 멀리 나갔어.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 수송비, 배부와 연결되고.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한계지대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하향합니까? 그럼 지대가 있고, 자, 여기서 중심이 외곽 나가면은 이렇게 우하향하죠? 지각 쪽이 더 가파르고 주방이 더 완만하다. 자, 알론소는 입찰제를 강조했죠. 그럼 얘는 입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럼 얘가 항상 최소가 나와야 됩니까? 최대가 나와야 됩니까? 최가. 초과인이 제로고 원점을 향해서 그냥요 볼록해요.
우하향하는 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알론소 나왔다? 그럼 입찰제 나오면 무조건 최대가 나와야 돼? 최고가 나와야 돼? 어떻게 보냐? 이게 알론소예요. 이게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알러. 그럼 굉장히 병든 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소리가 이 병든 소를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싸게 주고 샀다, 비싸게 샀다. 그럼 맨날 그냥이야 알라.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알론소라고 줬어. 이 알론소를 어떻게 샀다고? 비싸게. 그럼 얘 나오면 채소 나와야 돼, 최고 나와야 돼. 최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사. 그럼 사용량이 올라가요, 교통비가 올라가요. 교통비. 그래서 운이라고 해서 자 운송비를 교통비를 토지상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제가 이건 안 냈는데 따라서 헤이그 들어보셨죠? 마찰 비용은 이제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지대가 감소하고 교통비 증가성은 이제 강조해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을 이용해서 교통비 수송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봤죠. 자 암기법은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아까 소유 나오면요. 따라서 절대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여기 잡으시고. 따라서 위치가 T네. 위치가 많이 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까 알론소를 어떻게 샀기 때문에 맨날 알른 거래요. 뒤에서 샀죠. 나도 초라해. 그 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자, 따라서 수지와 마찰이 났네. 따라서 수지와 마찰이 났네. 헤이그. 그럼 얘는 수송비와 우리가 지대를 갖고 따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 막판 할 때는 이 야매가 해도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비옥도가 아니에요. 비옥도가 아니니까 리카도가 아니죠. 그래서 T넨입니다. T넨. 따라서 위치가 T네. 너무 멀리 나갔네. 너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갔네. 그럼 얘는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옥도입니까? 비옥도가 아닙니까? 뭐에 따라서 달라요? 따라서 위치가 T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갔죠.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의 개념을 통해서 선제적인 입지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서 버제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아까 알론소 입찰제는 이 알론소를 어떻게 샀어요? 그러면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 금액으로 지불했죠? 그 다음에 초과윤이 제로인 그 지수의 지대를 말한다. 정확하고요. 자, 요것만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이 포락선이라는 자체, 이 지대국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우상향이 맞겠어요? 우하향이 맞겠어요? 자, 아까 교사, 운이, 그럼 운송비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 한다. 이걸 바뀌었고요. 자, 여기 이제 조금 기출이 됐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단일 도심에서 안쪽은 상업용은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생산성이 높다는 건 아시겠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교통이 좀 체증됩니까? 체증되게 되면 안쪽에 교통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개 운송비가 작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고쳐드릴게요. 2번. 최소예요? 최대예요? 3번.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자, 토지 용량과 단위당 운송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한개 운송비가 작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안쪽이 크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가성비가 높은 게, 얘가 좀 가성비가 높아요. 3개 학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잡으시면 도시 내부는 다 끝나버리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몇 번만 가장 맞을까요? 2번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팁을 볼게요. 이 학자는 세 학자가 나온다. 자,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자체가 띠를 형성하면서 원을 그려요.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서 자, 이게 이제 버제스가 이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생태학적, 그러니까 도시가 어떤 생물체는 아닌데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자, 얘는 동심원이 누가 얘기했고요? 무슨 학적 관점에서 자, 어디가 들어가면 침입되고 경쟁 천위가 막 움직이죠.
또 어떻게 오시냐면,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생태계로 갔는데 이 버스 안에 이 마스크도 안 하고 굉장히 침을 뱉는 침쟁이가 탔다. 침쟁이가 탔죠. 그럼 요것도 들으면 얘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점이거든요. 점이는 이 공장하고 주거지가 섞여져 있어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인데 학개론을 배우는데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괴로워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버즈스. 그럼 중심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쪽으로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높아지죠? 근데 안쪽으로 갈수록 환경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빈곤 질병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 저소득층들이 또 중심에 가까운 저소득층들이 어떻습니까? 이 고용기회가 많은 안쪽으로 또 접근하려고 하죠.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다고요? 부채. 그럼 얘는 그냥요, 항상 부채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 들고, 헐! 그러면 얘 나오면 무조건 이 선자가 무슨 선자? 그럼 이 안에 그냥요, 부채꼴이 있어야 돼요. 있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이 생기거든요. 그럼 교통망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고도층이 입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것이 고급이 교통망 쪽에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적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죠. 그러면 소득도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CO 들어가니까 쐐기형이라고도 하죠. 쐐기형을 하고, 다액심은 해리스 울만은 한 명이 이겼어요? 두 명이 이겼어요? 얘는 한 명이 이겼죠. 단액이고 두 명이 이겼으니까 다액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요, 두 명 나오니까 다액 찍으셔야 돼요. 그럼 도심이 하나다, 부도심도 있다. 현대시, 대도시. 그래서 동종은, 같은 업종끼리는 그냥요, 모여 있어야 돼요. 유사활동하는 거는 상호 편익을 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매업종은 모일수록 우리가 좋죠? 동은 이제 동종이니까 집은 따라서 모인다. 이종은 다른 업종 그냥인데 흩어져야 돼요. 흩어질 산자 쓰죠. 그래서 이건 양립이고 양립하지 못한 비양립이다. 이렇게 돼서 제가 아는 분이 똥집이 세요.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럼 이종은 그냥요, 분산이 나와야 돼요. 동종은 집적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정답이, 여러분들, 요거는 2번만 맞죠? 자, 그러면은, 버제스. 자, 따라해보세요. 버제스, 버스 타고 못 찾아? 동심 찾아. 다시 할게. 버스 타고 못 찾아? 동심 찾아. 어디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탔어요? 잘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아까 중전 저고통 있었죠? 그러면 따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고하고 저가 바뀌었죠? 이게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틀렸고요. 자, 동심원설에서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왜? 안쪽에 점이가 우리가 공장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적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호이트는 선형은 주택 지불력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좋죠. 높은 사람들이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성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죠. 자, 동심원 성에 따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중심지가 동심원 선형이에요, 다핵심이에요. 다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핵은 유사활동하고 이제 이질활동을 본다면, 유사는 분산이에요, 집적이 돼야 돼요. 집적.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림이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집적 지향이다. 이렇게 하죠. 자, 고쳐드려 볼게요. 자, 1번은 고소득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바뀌었죠. 자, 3번은 낮을수록 높을수록. 4번은 동심원 선형입니까? 다핵심입니까? 자, 유사는 분산이 나와야 돼요? 집적이 나와야 돼요? 집적이 나와야 되죠. 2번만 맞죠? 그 다음에 입지계수는 요거, 우리가 이제 갑니다. 입지계수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이제 계산기 옆에다 껴보세요. 계산기 끼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FM이에요. 얘가 이제 가장 FM이어서 우리가 잘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어떡하죠? 입지계수에 대한 걸 구하라 했나요? 그 크기 순서인가요? 순서죠. 그럼 이 LQ는 항상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우리가 LQ를 본다. LQ를 본다면, 자, 따라서 전국이 내려간다. 전국이 내려가요. 그럼 전국은 그냥요, 다 같아요. 같죠? 그런가요?
그럼 전국은 같기 때문에 그 도시의 크기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가볼까요? 자, 2천에 1000은 그냥입니까? 다 같습니까? 같기 때문에 따라서 도시의 크기만 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00에 250이 되죠. 250이고. 자, 얘는 얼마에 얼마가 되겠어요? 500에 250. 500에 25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1100에 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냐? 자, 보세요. 쳐보세요. 500의 반은 딱 얼마죠? 250 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전국은 다 똑같다는 건 아시겠죠? 전국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위에 크기만 보는 거죠. 그럼 500에 250 딱 반이죠. 그러면 400의 반은 얼마예요? 그러면 200을 넘잖아요. 얘가 크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예, 1100의 반은 얼마죠? 반이 안 넘죠. 얘가 크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자산업을 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전자산업은 그냥입니까? 얘가 반입니까? 반. 얘가 200을 넘어요? 안 넘어요? 얘가 크다는 거죠. 얘는 얘는 550을 넘죠. 얘가 커서 얘는 반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값을 구하라 했어요? 크기를 구하라 했어요. 크기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입지계수를 만약에 한다면 계산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만약에 계산을 하라 그러면 깜짝이야.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얘는 400에 250인 거 알겠죠? 400에 250이고 얘는 500에 250이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자, 계산을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게 따라서 외항끼리는 곱한다. 자, 요거는 이제 곱하고 자, 요거는 이제 2000에 1000이죠. 2000에 1000입니다. 2000에 1000이다. 자, 그럼 요거랑 곱하고 따라서 내항은 나누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2000에다가 250을 때려보세요. 때려보시고 나누기 400 나누기 1000을 쳐보세요. 2000 곱하기 20자 우리가 지금 치고 있어요. 그래서 2000 곱하기 250 나누기 400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몇 점 몇이 나오나요? 그럼 여기가 1.25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만약에 얘 값을 구하면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그냥요. 전국은 같아요. 따라서 전국은 같다. 그럼 그 지역의 크기로 맞추시는 거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컨버스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끝나면은 또 30문제가 마지막 테마 특강이 될 거고, 마지막에 제가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컨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버스. 그래서 얘를, 이 3번이 정답인데, 얘를 내고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나올 문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어려운 게, 자,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주장했어요. 그럼 자, 여기서 A, B 도시 상권의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컨버스라는 학자 아시죠? 컨버스의 분기점은 큰 도시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막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들어볼게요. 뭐,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쳐다보는 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 갑시다. A 인구가 몇만 명이죠? 16만 명이에요.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늘 하고,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주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40문제. 거기 문제를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가르쳐 드려도 못 풀 거 아니 가르쳐 드리는데, 자, 우리가, 아예 그냥 답도 가르쳐 드릴게요. 답도 가르쳐 드리면.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A가 1000이고요. 9가 9000, 자, B가 만약에 9000이라면, 어디가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그러니까 A 쪽이 가깝거든요. 그런가요? 자, A 쪽이 가깝습니다. A 쪽이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기출이었어요. 여기다 8km가 내줬거든요. 8km. 자, 그러면은 1번 1km, 2번 2km, 3번 4km, 4번 5km, 자, 5번 6km.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8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죠? 그러면 4 밑으로 찍어야 되죠.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로 풀려면 원래 8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로 잡고 여기다 루트에서 건너편이 올라가요. 그래서 9,000분의 1이라는 건 루트 9 얘가 3이죠. 4로 나누니까 여기가 2kg가 되거든요. 따라서 머리 아파. 하지 마시고요. 자,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9배, 4배 나와요. 따라서 9배, 4배. 자, 그러면 컨버스는 이 작은 쪽을 1로 보려고 그래요. 얼마로 본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출은 루트 9가 나왔는데 올해 예상 문제는 루트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따라서 9배, 올해는 4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루트 9라는 것은 요게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죠. 얘가 2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뭐니까 루트 9가 되겠죠. 따라서 1대 3, 3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미라고 3을 더하면 4죠. 그래서 작은 쪽을 4로 나누시면 돼요. 따라서 9배가 나오면 작은 쪽을 4로 나누라. 그럼 2kg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옵니다. 여기 따라서 4배. A가 얼마예요? B가요. 약분해 보세요. 4배가 되는 거죠. 4, 4, 16. 4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4배 나와. 자, 그러면 전체 키로가 몇 킬로죠? 15kg예요. 이쪽으로 쏠리겠지. 얘기 좀 해보세요.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냐면 A까지에 대한 거리가 얼마 떨어지는 걸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따라서 작은 쪽이 1로 잡는다. 루트로 씌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쪽 올라가니까 루트 4가 되겠죠? 루트 4는 숫자로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2하고 2하고 1을 더하면 3이죠. 여기는 3분의 1로 나눠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 키로가 몇 킬로죠? 15죠. 여기 몇 배죠? 4배죠. 4배는 3을 나누면 여기 키로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죠? 5. 15에서 5를 빼보세요. 여기가 10kg가 된다는 거죠. 이거 괜히 하나 보다. 힘들어. 자, 그다음에 9배, 4배 나온다. 자, 그러면 9배가 나오면 작은 쪽을 4로 나누시면 돼요. 얼마로 나눈다? 자, 따라서 9, 4. 9배면 작은 쪽을 얼마 나누면 되고? 4. 따라서 4배가 나오면 작은 쪽을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데, 땀난다. 자, 따라서 1대 3. 그래서 4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1대 2.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갈게요. 이해해야 될 텐데. 9배 나오면 얼마 나눈다고요? 9배 나누면 4로 나누고요. 저거 거기다가 9배가 크다 그러면 작은 쪽 얼마 나누고 4. 4배가 크면 얼마 나눈다? 3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서 94, 43. 자, 갑돌이가 94년생인데 아버지가 43년생이에요. 그럼 따라서 94. 그럼 9배는 작은 쪽을 얼마 나누면 되고 4. 4배면은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모의고사에 9배 냈어요. 그럼 작은 쪽으로 얼마로 나누시면 됩니까? 4로 나누면 되죠. 다시 할게요. 이거 지금 몇 배죠? 9배인가요? 조금만 신경 쓰세요. 몇 배? 얘 몇 년생이에요, 얘? 그럼 어서 얼마로 나눠, 작은 쪽을? 4로 나누면 되죠. 가자. 그다음에 9443. 그럼 9배는 얼마로 나누면 되고? 4. 8을 4로 나누면 몇 킬로고? 2kg죠. 지금 여기 몇 배예요? 4배면 작은 쪽을 얼마나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5kg에 3을 나누면 5kg죠? 그럼 15에서 5를 빼면 얘가 10이 되잖아요. 내가 알아들 때까지인다. 따라서 94년생, 43년생. 그러면 9배면 얼마나 나누면 되고? 4. 4배면 3으로 나누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다 끝나버려요. 컨버스는.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얘가 몇 년생이야? 아버지는 늦동일 좀 났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럼 9배면 작은 쪽으로 얼마나 나누고? 4. 4배가 크면 3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머릿속을 좀 잠재우고 다시 할게. 지금 여기가 몇 배 크지? 지금 잘 보고 있어?
잘 봐야 할 텐데. 보여, 이거? 4배. 이거 몇 배야? 1배. 몇 배 커? 아버지가 몇 년생이야? 아버지가 얘가 94년이고 아버지가 44년생이야. 그럼 아버지가 43년생이지? 응? 그럼 4배 크잖아. 그지? 그럼 작은 쪽으로 얼마 나누면 되니? 3은 나누면 돼요. 전체가 몇 킬로였어요, 지금? 15죠. 나누면 얼마가 돼요? 5. 여기가 몇 킬로가 돼요? 10킬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알을 때까지 오늘 이것만 할 거야. 자, 갈게요. 이거 몇 년생이지? 94년생이죠. 그럼 자, 얘가 1이고 얘가 9배예요. 자, 가보세요. 몇 배 크죠? 94년생이죠? 그럼 몇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고요? 2kg. 대답 안 하면 오늘 활주쟁이 한다. 이 아버지가 몇 년생이야? 알았어. 잘한다. 몇 배 커? 그럼 얼마나 나눠? 3 나누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더 하면 짜증낼 것 같아. 아시겠죠? 다시 할게. 얘가 몇 년생이고? 94년. 아버지가? 그럼 9배는 작은 쪽으로 얼마 나오면 되고? 4로 나오면 되고, 4배 나오면 3으로 나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몇 배죠? 4배죠. 얼마 나눴으면 끝나버렸어요. 얘가 5kg죠. 얘가 10kg 나온 겁니다. 이거 할 때 해요,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94년생과 43년생 생각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다 갖고 와. 컴버스 다 풀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루트 7 나와요? 안 나와. 루트 7. 그러니까 루트 구하고 루트 4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몇 배 냈어? 4배. 마지막 모의고사는 9배. 그래서 9배 몇 년생? 94년생. 이 아버지는 44년. 여기까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 야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버스 야매. 체크하셨죠? 컨버스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건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컨버스가 나올 것 같아요. 뜰 때가 됐습니다. 컨버스.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고. 그래서 특강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제가 할게요. 지우기 아깝다. 얘가 몇 년생이야? 아버지는? 구사가 무슨 뜻이야? 작은 쪽은, 큰 쪽이 아니야. 작은 쪽을 4로 나눕니다. 맞죠? 아버지는 몇 년생이야? 그러면 4배면은 작은 쪽을 3으로 나누는 거죠.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돼. 거꾸로 가면. 그죠? 근데 거꾸로 가도 된다. 그지? 43년생이 이게 94년생이니까. 다시 9443.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10kg,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제? 아마 그거만 알았으면 풀었었는데, 그지? 괜히 막 11을 12 씌웠네, 그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체 파트를 본다면, 여기도 실력을 또 보기 위해서, 정책이 올해 7문제당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작년에 7문제 나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책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잘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학자이지만 또 박사이기도 하죠. 박사는 처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 가게 되면은 거의 뭐 막내예요. 학회도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경인여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서진영 교수님이라고 또 제가 학교에서 잘 아는데 그분도 고객 중에서 강의했어요.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책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자체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딱 정부의 실패. 정책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 또 이 본문 지도 교수님이 또 출제원도 들어가셔서 또 성향을 보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자 요거는 정답이 5번만 맞죠? 자, 그럼 여기 팁을 드려볼게요. 정치적, 경제적 기능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무슨 개입이죠? 정치적이에요. 맞나요?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뭐죠? 경제적이에요. 그럼 저소득의 지위 들어갔죠? 정치적인 지위 들어갔잖아요. 제가 혀를 좀 짧게 합니다. 제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인 나오셔야 되고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시장 실패 수정하게 나오면 뭐가 나오셔야 돼요? 경제적.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은 불안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 경쟁과 불안전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전이에요? 완전이라면 개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여기 완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동질적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완전의 성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은 완전하다, 불안전하다. 독과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기업 규모의 경제 비용을 체감시키니까 또 되고요. 외부 효과는 정보가 부과되고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면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경합은 자 공공재는 경합입니까? 비경합입니까?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무임승차할 수 있죠. 과도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은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나왔죠. 그럼 저소득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정치적 기능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시장, 자,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그냥요, 경제적이 나오셔야 돼요. 경제적이 나오게 되고, 아까 완전 경제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완전해서 그래요. 그 원인은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외부 효과 들어가고,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 불확실 들어가고요. 정의회복과도 시장 실패, 정보의 개입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있죠.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니까 맡기면 과소생산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뽑아왔어요. 두 번째, 별표 쳐보세요. 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가장 출제 문제가 높은 게, 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직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가장 우리가 직접 개입에 맞을까요? 2번이죠. 2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문화에 시행되지 않는 거는 1번만 지금 시행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환지세, 종합토지세, 택지소유 상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직간,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는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도 들어가고요. 각종 규제 계획이 나갑니다. 직접 개입은 적극적이에요.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 공용개발, 선매, 토지를 선매하고요. 최고가격제, 따라서 최고가격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 들어가는 게 올해 무조건 뜹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 경향이에요. 분양가 규제. 따라서 다이렉트. 가격 다이렉트로 통제하는 거죠.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 나왔다, 행복주택 나오면 예고. 간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했는데 이건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이든지 돈을 줘요. 따라서 세금, 금이 들어가면 다 얘예요. 따라서 보조금, 부담금, 금융, LTV, DTI 얘기 들어오셨죠? 대출규제라든지 정보체계나 행정 같은 것도 다 이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간 김에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시행되지 않는 건 폐지된 게, 폐지된 초소. 그럼 초소가 폐지되게 되면, 공토로 남는다. 공토로 남죠. 공환지세와 종합토지세. 그걸 양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초소까지만 얘기해요. 공토. 공환지세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오늘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다음에 TDR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잘하셨는데 볼게요. 자, 지금 1번의 정답은 이직간. 그럼 이직간의 토지 비축제도는 이직간의 이예요, 직이에요, 간이에요? 직이죠, 직.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잖아요. 맞습니까? 직접이고. 금 나오면요. 간. 토지 수용 선매 제도가 직접이죠. 특히 선매권이라는 자체에다가 현금 배치하세요. 아직까지 기준이 안 나왔어요. 선매라는 자체는 우선 매수자를 갖고 국가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이다. 최고가격제는 아까 뭐였어요? 직. 얘를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올해 뜹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규제 정책. 상한제라든지 임대료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간접 개입 찍으셔야 돼요. 직접 개입 찍으셔야 돼요. 직접이고. 조세는 뭡니까? 간. 보조금. 간.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가 되겠죠. 담보대출 규제는 뭐죠? 간. 자, 부동산 거래허가제 2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를 찾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거는 시행된 거를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다음에 폐지된 초소. 초를 찾아보세요. 초가 있나요? 없죠. 아니 초가 있냐고. 초라는 글씨가 있냐고. 없지. 소는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공토, 공 있나요? 토 있나요? 양도라는 건 없죠.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실거래 신고제, 부동산 신명제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만 우리가 맞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문제를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13번의 외부 효과다가 배분 쳐보세요. 외부 효과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기출문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 외부 효과에서 가장 옳은 것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가장 옳은 거는 몇 번이 가장 맞을까요? 4번이 제일 맞죠.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외부 효과는 자, 무슨 성하고 무슨 성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부동성하고 인접성. 자,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래야 딱 잡아떼야 돼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비를 통하지 않았죠? 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안 줬고, 손실에 대한 보상은 안 해줬죠? 이렇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와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외부 경제고 얘는 불경제가 되고요. 불경제. 자, 핀피는 그냥요, 긍정적이에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공원 설치해 주라는 거죠. 님비는 부정적이죠. 님이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을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핀피 나오면 부예요, 정이에요? 정. 님비가 나오면 부가 되죠. 그래서 얘가 불이죠, 불. 그 다음에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님비는 불이고 핀피는 정이죠, 그죠? 그죠고요. 자, 정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가 유리하다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사회적 편익이 크고요. 자,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게 정해볼까요? 그럼 얘는 시장에 맡기면 무슨 생산되죠? 그럼 규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요? 완화시키고. 자, 주위에 생태공원이 들어왔으면은, 공원이 들어왔으면 수요가 늘리겠죠? 그럼 수요를 늘리니까 이 수요 곡선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그러면 우상향하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겠죠? 자, 여기는 어때요? 규제예요?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발생한 거고. 자, 이거는 만약에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갑돌이가 여기 일돌이 양식업 한 놈한테 폐수를 내려보내요. 양식업 한 놈한테. 그럼 폐수를 내려보내서 이거 소지자 보상 안 해주니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개인적 편이 크고요. 무슨 생산하겠어요? 과대. 그럼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칠판. 여기는 가대입니까? 가소입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따라서 부대찌개. 그 부는 가대니까 정은 공공재니까 가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한다. 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얘는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입니까? 주택 공급도 줍니까? 그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양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지역지구제. 자,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죠. 지역지구제도 이렇게 해서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은 공장이 있어서 이걸 제거시켜서 주를 봤으니까 자, 부의복가를 제거했으니까 얘도 외부효과 해결책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외부효과를 볼게요. 자, 여기는 정답, 외부효과의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 된다고요? 4번. 자, 그러면 1번을 왜 틀었죠? 아까 뭐 했다면 딱 잡았대라 그랬죠. 그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보다 크다는 건 사회적 비용을 적게 들어갔죠. 그럼 아까 사회가 유리하잖아요. 그럼 과대예요? 과소예요? 과소. 자, 부의복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시멘트 공장한테 환경오염부담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합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지금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럼 생산비가 늘어나죠. 그럼 주택을 공급을 할까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까요? 감소시킵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럼 임대료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이니까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외부효과, 지역지구제도 외부효과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있다, 있고요. 공원이 쾌적성의 외부효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발생했다, 존재했죠. 그럼 수요자들이 수요를 늘리겠죠. 수요곡선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으로 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만 맞다, 4번만 맞겠죠.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쉽시오.